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카에서 마케팅 본부장 맡고 있는 신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교통이 사실 뭐 압구정역이니까 좋은 편이죠, 그렇죠? 다들 어떻게 오셨나요? 지하철 많이 타시죠, 그렇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평소에 이제 좀 도심 외곽을 다니실 때는 어떻게 다니시나요? 소카 많이 타시나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차를 타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비스나 이제 재화를 나눠 사용한다는 개념, 즉 이른바 요새 공유 경제라는 것이 요새 화두가 되고 있죠. 보시면 이제 우버, 에어비앤비 밑에 있는 앱 아이콘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끼리처럼 보이는 게 저희 소카 앱 아이콘이고요. 오른쪽 보면 최근에 라이드 쉐어링 쪽에서 새롭게 나온 플러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쉐어링 서비스들이 최근에 오투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즘 공유 경제가 뜨고 있을까요? 조금 좁혀서 자동차 공유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쉐어링 시장의 넘버원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소카의 경우 회원수가 220만 명에 차량 대수가 7,000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2012년 2월에 정식 출시가 됐으니까 나온 지 이제 4년이 좀 더 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유경제는 사실 그렇게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아나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나바다 아시는 분들은 30살 이상의 분들이 될 것 같은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쓴다, 이런 공유한다는 개념은 사실 이전부터 많이 존재해왔던 그런 개념입니다. 또한 카쉐어링이 그렇게 새로운 개념도 아니죠.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차를 구매를 할 경우에 92%의 시간은 주차장에 그대로 있다고 하네요. 이는 아주 오래된 비효율적인 문제였고 그렇게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비합리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를 샀는지, 왜 샀을까요? 그건 차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일상적인 소비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사치재, 상징재로서의 의미가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가 중요한, 어떤 차를 탄다는 것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물건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차를 타는지가 중요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비효율을 감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뭐든지 세상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도심은 너무 복잡해지고 있고 주차장 공간은 더욱 부족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죠. 세계 경기는 성장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차를 한 대 사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말할 것도 없죠. 유지비를 부담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도 많이 이제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차를 산다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다. 반면 도시 외곽에 갈 곳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를 꼭 사야 하는 내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를 차 타고 어디를 가야 하겠다는 이런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이케아 아니면 아울렛 아니면 맛있는 해물짬뽕을 먹기 위해 인천의 차이나타운, 아니면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가을맞이 옷을 구매하기 위한 이런 쇼핑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이런 도심 외곽의 교외에 가기 위해서는 렌터카가 유일한 대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렌터카는
기존에는 여행지에서만 가끔씩 하는 특수제였죠. 특수제라 함은 일상에서는 사실 이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서비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카쉐어링은 기존의 렌터카가 갖고 있었던 불편함을 없애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한 서류 절차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대면 접촉을 해야 된다거나 24시간 동안 활용 그 10분 단위로 저희가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루 단위로 이제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카쉐어링은 1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그런 서비스의 뭔가의 혜택을 늘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커뮤니티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점들에 있어서 기존의 렌터카와는 차별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렌터카라는 특수제를 카쉐어링은 일상제로 만들었는데요. 카쉐어링이 일상제가 된 데에는 바로 인터넷, IoT라는 인터넷 오브 싱스라는 기술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휴 인벤토리, 어떤 차량이 어떤 인벤토리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바로바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됐고요. 번거롭게 렌터카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자동차 키를 전달해야 됐지만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생략이 됐고, 결제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카드 한 번만 등록하면은 자동으로 사용할 때마다 결제가 자동 정산되는, 마치 자동차를 이전에 저희가 인터넷 카페에 로그인해서 사용하듯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갖고 있는 명분도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척 중요한 세상인데요. 즉 가치 소비가 무척 중요한 트렌드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자랑스러운지가 중요한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체는 그렇지 않지만 포장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마케팅, 그런 것들은 전국 방방 곳곳에 이제 네티즌 수사들이 출동해서 너희들은 계속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쉽게 탄로가 나고 들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는 실체 착한 회사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쉐어링은 본질적으로 건강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평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차를 이용하는 개인에게는 월 한 30만 원 정도, 연으로 치면 한 3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는 경제적 이익만 뿐 아니라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주는데요. 왜냐하면 도로라는 한정된 재화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사회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고, 차량 한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절감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카쉐어링 한 대가 저희가 소유하는 차 15대, 10대에서 15대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효과를 추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하호호호호, 기존의 그 렌터카 차량이 이제 붙이고 있는 번호판은 하나 허나 이런 웃음소리 번호판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렌터카라고 했을 때 이런 번호판에 대해서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카쉐어링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본인의 SNS,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걸어서 본인의 소카에 대한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소카와 같은 이런 카쉐어링 방식은 사실은 반쪽짜리 카쉐어링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카쉐어링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올려두면 그 차량을 자연스럽게 타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른바 이제 P2P 카쉐어링 서비스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카쉐어링이 되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 간 카쉐어링, 이런 P2P 카쉐어링 서비스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소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로카 쉐어링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제로카 쉐어링 서비스가 뭘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장기 렌터카 서비스에 카쉐어링이 결합된 서비스입니다. 장기 렌터카는 월 대여료가 있죠. 월에 뭐 몇십만 원의 비용을 내고 계약기가 뭐 48개월이든 뭐 이렇게 계약 기간 동안 그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인데요. 제로카 쉐어링 서비스는 월 대여료는 납부하지만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 이 차량을 소카에 올려두면 타인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수익을 차량 소유주와 소카가 나눠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최대 0원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희가 출시한 한국형 P2P 카쉐어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1차에서 100대의 차량을 준비했었는데 10,000분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얼마 전에 2차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또한 지금 만여 번의 분들이 신청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통해서 새로운 차량을 이제 구매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쉐어링은 왜 우리가 굳이 차를 구매해야 하는가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으로서 등장했던 카쉐어링 서비스는 어느새 사람과 사람, 유저와 유저를 잇는 커뮤니티로 성장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소카에 이제 차량마다 개설된 게시판에 유저들이 실제 사용하신 다음에 올려주신 사진들인데요. 보시면 이용자들끼리 서로 먹을 것들을 나누기도 하시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두고 가기도 하시죠. 기존의 렌터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자발적으로 옥수선을 남기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료수, 그리고 이렇게 뭐 세차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크레딧을 드리기도 하고요. 연극 티켓 비싸잖아요. 이런 티켓도 주고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애기 사진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출산 후 이동할 때, 혹은 가족과의 그런 소중한 이동의 순간, 혹은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카쉐어링 서비스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혼잡하고 삭막한 도심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건 사실은 보편적인 명제잖아요. 자유고, 이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차를 사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런 비용이 없더라도 갈 수 있다라는 건강한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카쉐어링 서비스가 따뜻한 커뮤니티로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출시했던 제로카 쉐어링에 신청해서 선정되신 분의 인스타그램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내용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은 카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도 카페를 만들었던 취지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이용자, 그러니까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따뜻한 플랫폼을 꿈꾸셨던 분이고, 소카가 지향하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다는 글들을 자기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전에는 어떤 차를 타는지가 중요한 세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차를 이용하는지가 중요한 세상이고 본인도 거기에 동감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분의 말씀대로 소카는 앞으로 어떤 차를 타는지가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향후에도 어떤 차가 아니라 어떻게 차를 이용하는지가 중요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